브리저튼, 1800년대 런던 사교계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가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브리저튼의 시즌2가 지난주 2억 5170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청시간을 기록하여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 지금까지의 최대 시청시간 기록을 갱신한 것인데요. 또한 93개국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위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하는 미국 데드라인의 기사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간 최대 시청 시간 5억 7180만 시간이라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보유한 한국의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한 부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만큼 압도적인 작품이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인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브리저튼에 이어 지금 현재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드라마는 한국의 드라마 사내 맞선으로 영어권 드라마를 브리저튼이 이끈다면 비영어권 드라마의 제왕은 한국의 사내 맞선인 것인데요. 미국의 버라이어티지는 이를 두고 사내 맞선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성공을 확장시키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2021년 오징어 게임과 갯마을 차차차의 흥행 성공에 이어 사내 맞선이 넷플릭스의 시청률을 계속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난 13주 기간 중 10주 동안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드라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은 사내 맞선 시즌 1의 빠른 전개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앙상블에 찬사를 보내기 여념이 없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맞선만이 아니라 상위 10위권에는 25, 21 등의 한국 드라마들이 무려 3작품이나 더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인기도 아직 꺼지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인데요. 즉 오징어 게임은 역대 1위 왕좌를 내놓지 않았고 가장 큰 위협 작품인 브리저튼이 영어권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오징어 게임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비영어권에서는 아직도 한국 작품들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전 세계적 한국 드라마 열풍이 전혀 꺼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기쁜 소식인 반면 이런 한국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업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야는 바로 자막 더빙 분야입니다. 버라이어티지는 글로벌 시리즈의 자막 및 더빙 붐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사전에 계획을 내놓으라 아우성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역시나 한국 드라마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스트리밍 시대의 프로그램이 점점 더 국제화됨에 따라 더빙, 자막 전문가들은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고 있으며 이런 일은 오징어 게임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국제 더빙 디렉터인 넷플릭스의 캐서린 리테트는 오징어 게임이 멋진 시리즈이지만 아무도 첫 28일간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예상하지는 못했고 더빙팀은 자신들이 이탈리아어 더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콘텐츠 팀으로부터 빨리 서두르라고 독촉을 받았지만 빨리 하기보단 공을 들여 제대로 해냈다고 합니다. 즉 당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박 작품이 나올 것이라 미처 생각도 못한 상태였다 보니 더빙과 자막 작업의 일정을 계산해 넣지 못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이고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제는 넷플릭스도 글로벌 작품의 대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프랑스어 번역이 한창인 갯마을 차차차의 더빙팀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반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나 한국어의 문화적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외국어로 더빙을 하는 데 있어 그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 없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그들이 정말로 충분히 공을 들여 제작에 나서주길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인데요.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024년 말에야 나온다는 황동혁 감독의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에 전 세계 오징어 게임 팬들은 아쉬움과 함께 충격적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 기사 내용들을 먼저 본 저 역시도 이 프로젝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현재 프랑스 칸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인 밉TV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두 가지 사항을 발표하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자란 자신에게 스필버그 감독은 영웅인데 자신의 영웅이
단 3일 만에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훔치고 싶다고 말한 것에 감격했다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대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2024년경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허나 황동혁 감독은 팬들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오랜 기다림에 실망할 겨를도 주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였는데 이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욱 폭력적인 새로운 드라마를 기획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건 역시도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노인들은 그때부터 숨어 다녀야 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농담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노인 클럽 죽이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이 지배하고 있는 장르 중에는 좀비, 스릴러, 멜로 등이 있지만 그 외에도 주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꼬집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한 작품들이 많았죠. 넷플릭스를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황동혁 감독과 연상호 감독이 해당 장르의 지배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미권 영화 드라마 커뮤니티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노인 클럽을 요양원이라 부르고 정부에서 관리해 오징어 게임보다 더 폭력적? 당장 내놔 그 작품. 난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이틀 만에 다 봤어. 오징어 게임 감독의 노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드라마라. 와우. 난 이 작품을 반드시 볼 거야. 제목만으로도 내가 본 최고의 작품이 될 듯해. 오징어 게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럼 기대해야지. 이건 아마 리얼리티 시리즈가 될지도 몰라. 뉴욕에서 증오 범죄를 피해 다니는 아시아 노인들의 이야기일지도 몰라. 난 이 작품 공개 후에 기사 헤드라인이 떠올라. 최근 영화로 촉발된 고령자 살해에 대한 당국의 우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줄거리를 집필하였다는 황동혁 감독인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인 고령화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갈등을 다룬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봉준호 감독, 드라마에는 황동혁 감독, 이런 세계적 거장이 된 한국의 창작자들이 눈부신 한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TV 프로그램, 즉 한국 예능 버라이어티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50여 개국 이상에게 이미 프로그램 포맷을 판매하고 미국, 독일 등의 서구권에서는 시즌 7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 TV 예능을 휩쓸고 있는 한국의 프로그램 복면가왕입니다. 프랑스 칸에서 황동혁 감독과 동시간대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면가왕의 박원우 대표이며 그가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역시 황동혁 감독의 작품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프랑스 칸에서의 밉TV의 2022년 국제 포맷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박원우 대표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데드라인은 복면가왕 제작자 박원우 대표가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로비전과 같은 노래 경연대회 형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로비전은 1956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럽과 주변 지역 국가들의 노래 경연대회로서 40여 개 회원국의 지상파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 유로비전과 같이 국경을 초월한 노래 경연대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박원우 대표에게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과거 아시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했었고 아직까지 유럽에서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 포맷이기에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박원우 대표의 시도는 비현실적이라 볼 수 없고 되려 한국이기에 할 수 있는 신선한 발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창작자들은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다양한 문제의식, 공감, 그리고 감동과 재미를 제공할 대한민국 창작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